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Tooth Structure, 즉 치아 구조의 극한 인장 강도라는 논문에 대해 설명을 할 치의학과 2학년 321926795 오지우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을 미리 보겠습니다. 논문에는 이제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Tooth Structure의 제목과 그 키워드, 그리고 서머리, 그리고 인트로덕션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을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마이크로텐실 기술을 사용하여 에나멜, 덴틴 및 덴틸 에나멜 접합의 궁극적인 인장 강도 UTS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치과 구조의 UTS가 톨로케이션과 자연에 따라 다르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으로는 사람의 세 번째 어금니를 추출한 온전한 밀폐 에나멜 표면을 37% 인산염으로 체결되고 원보틀 접착제로 접착하였습니다. 접착된 밀폐 표면은 합성 수지의 축정을 받았으며 치아는 수직으로 0.7mm의 두께의 슬랩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이후 각 슬랩을 아령 모양의 표본에 관계된 다이아몬드 버로 다듬어 단면적을 이 에나멜, 덴틴, 그리고 덴틴 에나멜 접합에서 약 0.5 제곱밀리미터로 줄였습니다. 에나멜은 프리즘 방향과 덴탈을 그러니까 에나멜은 프리즘 방향으로 덴탈은 깊이 함수로 시험을 했으며 시료는 0.5mm per minut로 인스트론 시험 기계에서 장력으로 시험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런 분석과 덩컨의 다중범위 테스트에 의해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치과 구조의 UTS는 그 성질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문에 대한 소개입니다. 치아는 이제 높은 미네랄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미네랄 함량과 부서지기 쉬운 이 특성은 높은 탄성 계수와 낮은 인장 강도 때문입니다. 임상적으로 에나멜은 매우 강한 기질이지만 에나멜 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에나멜은 비등방성이며 에나멜의 기계적 특성은 프리즘 방향뿐만 아니라 적용된 스트레스 유형과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균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균열 전파를 억제하는 스트레스 덴틴 에나멜 접합 DEJ는 골절 강도가 높으며 보다 탄력적인 기본 덴틴과 함께 기능 중 에나멜 파단을 방지하여 에나멜의 무결성을 지원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에나멜, 덴틴 및 DEJ의 방향 및 위치 함수로서 UTS, Ultimate Tensile Strength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나멜은 교차 또는 병렬 프리즘 방향에 따라 시험되었고 오목한 DEJ 또한 시험되었으며 덴틴은 깊이의 함수로 시험되었습니다. 또한 파일대 표현은 SEM으로 검사하여 고장 패턴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다뤄진 두 개의 가설 중 첫 번째 가설은 DEJ, 즉 덴틴 에나멜 접합에서 겉보기 궁극 텐실 스트렝스가 덴틴보다 에나멜의 UTS에 더 가깝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설은 깊은 덴틴, 즉 딥 덴틴이 표면적인 덴틴보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 논문의 저자들이 사용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출 후 1개월 이상 티몰 0.05%의 용액에 넣어 냉장 보관한 건전한 인간 세 번째 어금니 20개를 총 잔해물 청소 후 24시간 증류수에 담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한 인간의 세 번째 어금니를 온전한 밀폐 에나멜 표면을 30초 동안 37% 인산으로 sik각하고 헹군 뒤 단일 결합으로 접합했습니다. TPH 스펙트럼 수지 합성물로 수지 합성 블록을 3개층으로 중분한 뒤 크라운의 확장을 형성하여 추가 슬라이싱 및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각 증분들은 20초 동안 빛을 확보했고 표본들은 24시간 동안 37도에서 38도씨의 물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때 치아의 뿌리는 시멘토 에나멜 접합부에서 약 3mm 떨어진 곳에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치권부는 대략 0.7mm의 두께의 조각들을 얻기 위해 보컬 랭귀지 방향으로 수직 분할되었으며 각 치아의 조각 6개를 선택하여 무작위적으로 그룹을 지었습니다. 이 조각들을 다듬는데 에나멜은 하중을 프리즘 방향 또는 프리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적용하여 시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또 덴틴은 깊이 함수로 다듬었습니다. 각 시료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접착제로 마이크로텐실 시험장치 그립에 고정되었고, 골절될 때까지 범용 시험기계에서 0.5mm per minute 장력으로 시험되었습니다. 골절 후 시료는 시험 파라투스로부터 제거되었고, 골절 부위의 단면적은 0.01mm의 디지털 캘리퍼로 측정하였습니다. 다음 옆에 좌측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인간의 세 번째 어금니를 이제 이거를 얇게 해서 그 얇은 시료들을 얻고 이 시료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듯이 G, F, E, J, I, H에서 보듯이 이때 각각의 에나멜을 프리즘 방향으로 짜는 것과 아니면 그대 방향대로 자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자른 것들을 각각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섯 가지 이 표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야가 잘 버티고 어떤 것이 시야가 잘 버티지 않는지를 실험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분산 분석 결과 치과 기판의 UTS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좌측에 보이는 표 1은 기판의 평균 UTS를 보여줍니다. 이 옆에 있는 6가지가 각각 그 치아들을 어떻게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절단을 하였을 때 이때 그것이 치아가 떨어져 나오는 인장 강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피상 덴틴은, 즉 슈퍼피셜 덴틴은 모든 기판 중 가장 높은 평균 인장 강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에나멜의 프리즘 방향에서 횡단적으로 시험했을 때 에나멜에 대해 가장 낮은 값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에나멜의 프리즘 방향에서 횡단적 방향으로 시험을 진행하였을 때 이때가 가장 치아의 강도가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덴틴 깊이는 펄프에 가까워질수록 약해지며 덴틴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나멜은 그것의 프리즘 방향과 평행하게 시험했을 때 현저하게 더 강해졌으며, DEJ의 강도는 그것의 프리즘 방향과 평행하게 시험했을 때 중간 덴틴과 에나멜과 비슷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 결과입니다. 이 밑에 보이는 세 가지는 이제 각각 피상 덴틴의 이 세 개는 각각 이제 피상 덴틴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가운데 것은 딥 덴틴, 그 다음으로는 덴틴 에나멜 정션, 즉 DEJ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첫 번째 것을 보시면은 슈퍼피셜 덴틴에서는 이 고장이 난 구멍들이 매우 작고 그 빈도 또한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으로 이 슈퍼피셜 덴틴에서 이 인장 강도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손상이 가장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딥 덴틴에 대한 사진입니다. 딥 덴틴은 이전의 슈퍼피셜 덴틴보다는 구멍이 크지만 그래도 구멍의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인장 강도가 있어서 슈퍼피셜 덴틴보다는 덜하지만 어느 정도 버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측의 사진을 보면은 덴틴 에나멜 정션, 즉 DJ에 대해서 이 고장난 부분을 확인했을 때 엄청나게 큰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금 덴탈과 에나멜 부분을 경계해서 덴탈 부분은 멀쩡하지만 에나멜 부분은 손상이 컸다는 것을 확인하여 에나멜 쪽에서 좀 더 많은 손상이 일어났고, 따라서 DJ에서는 이 손상된 부분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개의 사진은, 첫 번째는 이제 이 프리즘 방향의 평행한 방향으로 에나멜을 테스트한 것이고, 우측 것은 프리즘 방향을 이제 교차되는 방향으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이때 좌측, 즉 프리즘 축에 평행하게 했을 때는 이 치아의 그 인장 강도가 고르게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잘 쪼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정 구조의 변형이 이제 균일하게 발생하지만 이것이 갑자기 하나가 나는 등 이게 갑자기 산발적으로 균열이 나지는 않습니다.
반면 우측 것을 보면은 이제 transversally, 즉 이제 교차되는 방향으로 썰었을 때는 이 에나멜이 각각 불균등하게 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든 그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의 및 결론입니다. 결합 강도 시험 방법은 결합 기판 사이의 계면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설계해야 됩니다. 단, 이러한 시험에서 가해진 하중은 인터페이스에 독점적으로 집중될 수 없고, 오히려 기판의 구성과 시험 어셈블리의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결합 기판을 따라 분산되어 수정됩니다. 따라서 결합 기판의 내재 가치는 결과적으로 명백한 결합 강도 값의 수식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단 시험을 사용하여 수지 결합 강도를 덴틴에 시험할 때 기질 내 응집력 고장은 20에서 30mPa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덴틴의 내적 응집력 강도는 그러한 값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한 이것은 다른 요인이 기인을 합니다. 최근 5년간 치과 조직에 대한 접착제의 접착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마이크로텐실 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후 방법에 비해 기판 내의 순수한 응집력 고장의 수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덴틴의 응집성 고장이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유사한 마이크로텐실 기법을 사용하여 시험할 때 치과 구조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마이크로 구조와 덴틴의 기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을 때 덴틴의 응집 강도는 상당히 다양하며 인트라투스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피 함수로서 덴틴의 UT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덴틴이 DEJ 근처보다 펄프에 더 가까워질수록 약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딥덴틴이 피상적인 덴틴보다는 약하다는 두 번째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타 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인장강도 결과값은 덴틴의 동일한 지역에서 추출되어 유사한 방법으로 시험한 시료에 대해 동일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사노라는 다른 사람이 쓴 논문에서는 인장력이 관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행했을 때 덴틴에 대한 UTS 값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표본은 더 작은 단면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표면적으로 더 높은 인터페이스 또는 재료의 응집 강도의 값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즉 프리즘 방향에 평행하게 하중을 가한 상태에 시험되었습니다. 덴틴은 하중을 그 방향을 횡단적으로 가할 때 더 강해집니다. 본드 강도 시험을 위한 시료는 일반적으로 표면 또는 중간 덴틴에 위치한 횡단 평탄화된 덴틴 표면에 준비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45MPa 이상의 본드 강도 값이 마이크로텐실 기법을 사용할 때 덴틴의 응집력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DEJ는 서로 다른 발생원, 매트릭스 구성, 물리적 구성의 고도로 미네랄화된 조직 사이의 고유한 전파 영역입니다. DEJ 표면에서 대한 SEM 조사에서는 에나멜과 덴틴이 모두 자연적으로 팔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에서 시험한 어떤 표본도 DEJ를 따라 골절된 것은 없습니다. 에나멜에서 골절은 더 자주 발생하며 균열은 프리즘의 방향에 따라 확산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DEJ의 겉보기 UTS가 표면적인 덴틴보다 에나멜에 가깝다는 첫 번째 과설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론은 본 연구의 결과는 치아 구조의 UTS, 즉 Ultimate Tensile Strength 궁극 인장 강도가 치아 안쪽 위치와 기질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에나멜과 덴틴의 인장 특성은 각각 프리즘 방향과 DEJ의 거리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